19.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 불안을 줄이기 위한 마음챙김 수련 실행. 이 장에서는 자녀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불안을 줄이는데 필요한 도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과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리학적 영향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스트레스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과 마음챙김, 실천을 통해 자녀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녀가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고 건강한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을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치면 귀하는 자녀가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지원 제공, 자녀가 자신감과 평온함, 균형감을 느끼도록 돕는 방법 알아보기. 스트레스와 그 영향 이해하기. 스트레스는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반응입니다. 이는 삶의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얕아지며 근육이 긴장됩니다. 스트레스에는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이며 도전에 대한 우리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촉박한 마감 기한,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성 스트레스는 장기적이며 대처할 수 없는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할 때 발생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 재정적 걱정, 건강 문제 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두통, 우울증, 체중 증가, 고혈압 등 신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누군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진다는 징후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과민성, 조바심, 피로, 우울증이 포함됩니다. 스트레스 수준을 억제하려면 수면 부족,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신체 활동 부족 등 스트레스에 기여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인식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기 전에 이를 관리할 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인식하는 것이 이를 달성하는 열쇠입니다. 스트레스의 생리적 영향과 스트레스 감소의 중요성. 스트레스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과도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스트레스 징후를 인식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의 장기적인 영향. 스트레스가 압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경험되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 증가, 심박수 증가, 면역체계 약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의 생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안, 수면 문제 및 기타 정신 건강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 문제. 장기간의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체는 지나치게 활동적인 각성 상태에 고착되어 긴장을 풀거나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체 질환, 피로 및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 짧은 기간의 스트레스는 정상이며 성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하고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건강과 균형을 유지하려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A는 신체적 질병을 예방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며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명상, 운동, 시각화 등이 있습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며 전반적인 웰빙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엔돌핀을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는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요인 피하기.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자극 요소를 제거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린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자녀의 건강과 웰빙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의 징후를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운동, 시각화와 같은 기술을 통해 자녀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자녀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스트레스 징후 알아보기. 부모로서 스트레스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을 유지하고 최고의 모습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 정상적인 스트레스와 건강에 해로운 스트레스 수준을 구별하는 방법, 다양한 연령층에서 스트레스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징후. 자녀의 스트레스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스트레스 징후로는 복통, 불면증, 집중력 저하, 과민성, 피로, 두통 및 또는 기분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는 아이가 비정상적으로 조용하거나 움츠러드는 등 미묘할 수 있습니다. 행동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녀가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스트레스와 건강에 해로운 스트레스 구별하기. 정상적인 스트레스와 건강에 해로운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스트레스는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력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징후에는 수면 패턴의 변화, 식욕 부진 또는 과식, 집중력 저하, 극도의 과민 반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서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스트레스 징후 인식하기. 연령대가 다른 어린이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유아 및 어린 소아는 집착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야뇨증을 일으키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행동하거나 발달이 퇴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더 짜증이 나고 내성적이 되며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 의욕 저하, 식욕 변화, 집중력 저하 등의 징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스트레스 설명하기. 자녀가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인식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에 대해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스트레스를 스스로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유발 요인을 인식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십시오. 또한 자녀가 수면 시간, 식단,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이나 사건 등 스트레스 요인을 추적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녀가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건강한 방법, 불안을 줄이기 위한 마음챙김 수련 실행.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명상 수련의 한 유형입니다. 최근에 인기가 높아졌지만 다양한 종교적, 영적 맥락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마음챙김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며 일반적으로 더 건강한 습관과 태도를 개발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의 이점. 마음챙김 수련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이점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이점으로는 면역 체계 기능 향상, 심장 질환 위험 감소, 스트레스 수준 감소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이점에는 명확성 증가, 이해력 향상 및 집중력 향상이 포함됩니다. 정서적 이점에는 더 큰 평온함, 향상된 자존감, 어려운 상황에서의 더 큰 회복력이 포함됩니다. 자녀에게 마음챙김 소개하기. 자녀에게 마음챙김을 소개할 때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어로 설명함으로써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들이 평화롭게 연습할 수 있도록 편안하면서도 세심한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스토리나 비디오와 같은 시각적 자료도 개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시작하기. 자녀에게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음챙김 기술이 있습니다. 요가, 이완운동, 호흡운동은 모두 마음챙김을 소개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각 기술은 자녀가 자신의 신체와 주변 환경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술에는 색칠하기,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와 같은 마음챙김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몇 분만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조용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접촉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듣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 활용하기. 마음챙김의 목표는 이러한 실천을 일상생활에 일관되게 통합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연습을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아침에 몇 분 이상 시간을 내어 명확하고 집중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을 즐긴다면 걷기, 게임하기, 설거지하기 등 주의 깊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십시오. 현재 순간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자녀를 이해하며 많은 격려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상황을 연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스트레스의 징후를 인식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유발인자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챙김의 실천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아이들은 현존하는 방법,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방법, 건강한 대처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도구이며 부모의 도움으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에게 놀라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챙김 수련 소개하기. 요가, 이완운동과 같은 마음챙김 수련은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러한 관행을 소개하는 것은 자녀가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음챙김 실천을 자녀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녀가 마음챙김 실천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만들고 이러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십시오. 마음챙김은 자신의 몸과 감정을 인식하고 그러한 감정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음챙김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녀가 마음챙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친 후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지금은 특별한 시간이므로 그렇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연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자녀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마음챙김 실천을 지도하기 시작하세요. 마음챙김을 수행할 때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 설명하고 그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또한 시각 자료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마음챙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자녀에게 몰입형 경험을 선사하세요. 마음챙김 수련을 자녀에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이므로 자녀가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연습하고 통합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이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게 하고 과정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확신을 많이 갖게 하세요. 자녀가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무리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팁은 자녀가 스트레스 수준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챙김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지지적인 태도를 통해 자녀가 현재에 충실하는 것과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자녀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도록 돕기. 마음챙김 수련은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신, 건강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수련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균형 감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풍부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자녀를 적절하게 지도하는 방법과 일상, 생활에서 전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마음챙김 소개하기. 자녀에게 마음챙김을 소개하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챙김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자녀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우리의 생각과 주어진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습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설명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환경과 주변 사물에 대한 반응을 인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 감정, 신체 상태 사이의 연관성과 마음챙김이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마음챙김 수련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자녀에게 마음챙김의 개념을 설명한 후에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마음챙김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일일 일정에서 마음챙김 연습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이를 우선순위로 삼도록 격려하십시오. 또한 언제 어디서 마음챙김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정을 만들고 그들이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 창의적이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마음챙김 적용하기. 마음챙김이 자녀에게 귀중한 도구가 되도록 하려면 마음챙김 수련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이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식하고 특정 상황에 대한 반응을 제어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녀를 지원하기. 부모로서 상황이 어떠하든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챙김을 통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의 일환으로 필요할 때 경청하고 위로의 원천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공감을 실천하고 아이가 판단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는 귀하와 자녀 사이에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자녀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걱정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지도를 통해 마음챙김은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 감정, 환경을 염두에 두는 방법을 가르치면 자녀가 미래를 위한 정신적 균형 감각을 조성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스트레스 감소의 중요성과 스트레스의 생리적 효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부모에게는 자녀가 스트레스의 징후를 인식하고 마음챙김을 통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과 기술이 제공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의 깊은 생활 방식으로 안내하는 다양한 전략도 제공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에서는 어린이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마음챙김의 이점과 실제 전략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마음챙김 수련을 시행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사람들은 종종 영재성이 양육되거나 성장될 수 없는 타고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린이는 특정 활동에 대한 타고난 재능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적절한 격려와 지원을 통해 그들의 재능은 더욱 발전될 수 있습니다. 영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모든 영재, 아동이 학업에서 탁월하거나 동일한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자녀의 독특한 재능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아이의 재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학업적인 성공뿐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학업은 일부 어린이의 재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재능에 맞는 활동과 취미를 추구하도록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예술부터 운동, 음악부터 땜질까지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또 다른 명백하지 않은 실수는 영재성이 아이에게 강요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재성은 아이를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원과 격려를 통해 배양되어야 합니다. 영재성은 아이가 편안함과 성공감을 느낄 때 가장 잘 육성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능 있는 아이들이 최고 수준에서 성공하도록 강요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은 실수입니다. 일부 어린이는
선천적으로 경쟁심이 강하고 도전을 통해 성장할 수 있지만 많은 어린이는 이에 겁을 먹을 수 있으며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일하도록 격려받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각 어린이의 개인적인 필요와 목표를 존중하고 어린이에게 편안한 수준에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천재성을 깨워라. 영재 육성 및 성공 장려를 위한 지침에서 저자는 부모에게 자녀의 개인적인 재능을 키우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데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영재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학습 스타일을 존중하며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의 천재성을 발휘하고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